안녕하십니까? 패션 오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정년 앞둔 60세 B씨, 은퇴 후 경제적 고민 이만저만이 아니네요. 사례 준비했습니다. 내년 초 정년을 앞둔 60세 직장인입니다. 현재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예요. 대신 저축은 꾸준히 해왔고 이 돈으로 막연하게 노후 대비로 주택을 매입했는데요. 문제는 생각처럼 월세 받기가 쉽지 않더군요. 묶여있는 자산이라 생각되고 생활비에 보탬이 안 되기에 급여초 처분했습니다. 옛날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이 주택을 사면서 해약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. 부동산을 팔고 남은 자금은 2억 5천 정도인데요. 이 자금을 금융상품에 활용하고 싶습니다. 부채는 없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로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. 보험은 아내가 충분히 준비해뒀고요. 은퇴 후에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. 퇴직 후 내년 예상 수입은 실업급여 말고는 없습니다. 3년 뒤부터 국민연금 120만원 들어옵니다. 부족한 수입은 금융자산을 활용할 계획이고 은퇴 후부터 예상되는 지출은 월 300 정도 생각합니다. 단지 현재 자녀가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생활비 외에 지출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계하실까요?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. B씨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내년부터 월 소득은 2023년 예상 실업급여 200 외 수입은 없습니다. 2025년 이후 120만원 국민연금, 월 고정지출은 300 예상, 자산은 7억 9천, 주택 5억, 예금 2억 5천, 퇴직금 3천과 증권사의 CMA 1000만원. 자, 은퇴 무렵에는 퇴직금과 연금 등 장기간에 걸친 월현금 흐름, 자산운용,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판단, 노후 의료비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 B씨는 노후 대비용 개인연금을 주택에 대한 투자로 인해 해지한 것이 좀 아쉽긴 하네요. 2002년 이전에 신규한 구 개인연금은 완전 비과세로 연금으로는 최고인데 말입니다. 혹시 시청자분 중 구 개인연금 계좌 있으신 분은 퇴직 은퇴 시까지 매월 최대 한도 불입하시기 바랍니다. 월 10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. 이것이 나중에 효자입니다. 반면에 투자했던 주택 잘 처분하셨네요. 지금이라면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잘하신 것이 부채가 제로라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.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지급 전 소득 공백기는 다행히 2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로 근 1년을 버티고 퇴직금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네요. 자, 그리고 목돈은 현재 고금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. 대출 있는 사람들은 큰 걱정이지만 목돈 있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죠. 원금이 확실히 유지될 수 있는 고금리 정기예금이나 우량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5년 투자할 기회가 되었습니다. 5%가 넘고 있죠. 그러면 잠시 어떤 상품에 기간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경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금년에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의 기준금리 급격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금리 인상이 뒤따랐지만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렇다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기에 목돈을 위한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할 시점입니다. 현재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.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죠. 이 경우 대개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. 그렇기에 지금은 예금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. 작년 초의 초저금리 1% 초반까지 금리와는 현재 상황은 완전 반전되었죠. 있을 수 없는 이상금리 상황이죠. 요즘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연 5% 가까이 예금 상품도 내놓고 있죠.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하기엔 누르고 있지만 향후 5년 후면 연 2에서 3%대로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예금을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3년, 신종채 5년 장기로 투자해야 합니다. 장기로 안정적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기에 당장 배당주의 투자는 보류하는 것이 낫겠죠. 배당주 5% 투자는 투자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정기예금은 이 리스크 없이 5%가 가능하기에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죠. 또 정기예금은 유동성 자금 필요 시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어 좋죠. 그런데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은 신규 후에 중도 인출은 불가하다는 점 아셔야 하고요. 단 증권사에서 신규하는 신종자본증권은 거래가 가능하기에 중도의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추가로 안정적인 채권도 괜찮은 선택입니다. 현재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이 경색되어 있기에 기업체 시장이 불안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초우량 기업의 회사채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5%에서 6%까지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, 65세 정도부터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월 현금 흐름이 150 가능하겠죠. 자, 그러면 B씨의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까지 월 현금 흐름은 1년차 실업급여 월 200과 퇴직연금 30, 월 이자 수입 100 해서 330. 2년차는 월 이자 수입 100, 퇴직연금 30 플러스 알파 채우셔야 합니다. 조그만 일거리라도 찾으시면 됩니다. 요 1년이 문제죠. 국민연금 수령 이후는 국민연금 120, 퇴직연금 30, 목돈 월 이자 수입 100, 주택연금 150 해서 400. 여기에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40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죠. 그럼 450 정도. 아주 괜찮은 월 현금 흐름입니다. 자, 그런데 남은 문제가 있죠. 자녀 결혼자금.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. 차츰 시간을 갖고 내 노후 자금에서 얼만큼 감당할 수 있나 계획 세워보시고 그 선을 그으시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. 정년 앞둔 60세 B씨. 은퇴 후의 경제적 고민 이만저만이 아니네요. 도움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